서정욱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서 이거 좀 언알바님의 화면을 좀 캡처를 한 건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개월 전부터 이재명 재판 중지를 검토했다. 상고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관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다. 대법원이 이재명한테 숙이는 게 확실하고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막아야 한다. 야, 이 정도까지 얘기하니까 이 방송의 댓글에 이재명에 장악된 상태에서는 언제나 대법원이나 똑같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2심과 같은 취지의 것이 있다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측들이 멘붕이 왔어요. 예, 완전히 멘붕이 왔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한겨레 보도인데요. 이게 이재명 항소심 판결문,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항소심 판결문을 제가 전문을 봤어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이거는 대법원 보라고, 대법관들 보라고 쓴 판결문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걸 한겨레가 조목조목 기사화 시켰어요. 왜 대법원에서 이거를 파기환송시킬 수 없는지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불과 6개월 전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과 판박이 판례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사건 전원합의체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속한 소부에서 내놓은 판례, 이재명 항소심 무죄의 그 판결문을 보면요, 다 쪼개서 문장마다 판례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반박할 수 없도록, 자, 2심의 그 판결문을 뒤집으려면요, 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해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결문은 대법관들 보라고 쓴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의 힘이 작동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재명 재판 2심 그 재판부가요, 정의로운 판사들이 아니다. 손준성 무죄 판결했고 최강욱 의원 유죄 판결한 그 재판부예요. 그런데 그 재판부가 이재명을 무죄를 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꼼꼼한 판결문을 만들었다. 너무 정의로워서. 이거는 성립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결문을 보면요, 꼼꼼하기 그지없다니까. 대법원 판례를 계속 갖다 집어놔요. 그러니까 2심의 그 판결을 뒤집으려면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해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기사 보면서 어떻게 2심 판결문이 써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2심 재판부는 26일에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대법원 공직선거법 판례, 정읍시장 판례 사건 번호를 판결문에 6차례 직접 인용합니다. 김문기 씨와의 골프 관련 발언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자, 골프 관련 발언 및 백현동 개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2차례 언급을 했는데, 이 역시 정읍시장 판례에 언급이 된 겁니다. 대법원에서 쓴 이야기를 이재명 2심 판결문에 그대로 계속 집어넣어요. 2심 재판부가 이재명에게 무죄를 준 이유는 대법원 판례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본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부정을 하려면 대법원이 한 판결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학수 정읍시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됩니다. 상대 후보는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추가 매입한 땅이 있는데 그곳과 꽤 떨어진 구절초 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을 두고 사익 추구 목적이 의심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학수 시장이 라디오, TV토론, 보도자료, 카드뉴스 이런 걸 통해서 알박기,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 2심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기 목적을 인식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파기환송이 됩니다. 대법원은요, 여러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 공포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TV 토론의 발언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 라디오 토론의 발언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한 잘못이 있다. 알박기 등 표현은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토지 보유를 지적한 부분은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배경 사실로 제시된 것이다.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허위 부분은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 부분이 아닌 지엽적 부분에 불과하다.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은 이를 전체적으로 모아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실을 공표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게 대법원의 판결문이에요. 대법원은 정읍시장 판례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 정신을 따른 판결이다. 그래서 1심, 2심 유죄를 대법원이 뒤집습니다. 파기환송시켜요. 그리고 다시 재판이 들어갔는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 선고가 난 겁니다. 정읍시장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구성 방식과 대법원 무죄 판단 논리는 이재명의 재판, 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검찰은요, 이 후보가 2021년 4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한 골프 관련 발언들을 하나로 묶어서 포괄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는요, 정읍시장 판례처럼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나온 발언들을 하나로 묶지 않았어요. 각각의 발언이 나오게 된 질문 등 그 맥락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정읍시장 판례는 TV 토론에서 나온 발언을 4가지로 쪼개가지고 사실 공표인지 의견 표명인지 허위 사실, 사실, 의견이 혼재됐는지 이거를 같이 판단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재명 발언을 3가지로 쪼개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조선일보는요, 이걸 쪼갠 걸 가지고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법원 판결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 거다. 이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의 발언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요, 질문 자체에 골프 동반 의혹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외부의 제3자가 제기한 의혹을 기초로 피고인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의미의 외연을 확장했다.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법리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면서 검찰 리들이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정읍시장 판례에도 사후적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위축 봉쇄하게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례를 그대로 갖다 붙여서 쓴 거라는 겁니다. 자, 항소심 재판부는 또 국토부 협박 발언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은 이를 전체적으로 봐서 사실을 공표하는지 판단해야 된다는 정읍시장 판결, 그걸 그대로 갖다가 쓴 거라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12명의 대법관이 참여를 합니다. 정읍시장 판례를 남긴 권영준, 오경미, 박영재 대법관, 이 3분도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를 합니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로 파기 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항소심이 가져다 쓴 법리와 사실관계 판단에 비춰볼 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도 어려운 사건이다. 상고 기각 가능성이 크다. 제가 항소심 판결문이 너무 꼼꼼해서 이걸 뒤집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법원 판례를 논란이 있을 법한 것들마다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썼었던 그 논리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그 항소심,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어요. 그 판결문은 너무너무 꼼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결문은 대법관들 보라고 쓴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로 이걸 파기환송을 하려면 본인들이 한 판결을 부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헌법재판관들조차도 8대0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잖아요.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판사들은 판결문으로 말해요. 기록이 다 남습니다. 이걸 파기자판 불가능하고요. 파기환송도 불가능하다. 이동영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선거 전에 상고기각으로 이 판을 정리하는 건 대법관들이지 헌법재판관이 아니야 라는 걸 하고 싶은 이 판사들의 선민의식, 대법관들의 엘리트의식, 이게 작동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파기자판도 불가능해, 파기환송도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는 뭐야? 헌법재판관이 최고가 아니라 대법관이 최고시다라는 걸 국민들아 좀 알아라. 이거 하고 싶은 거다라는 거죠. 그거 말고는 해석이 거의 안 된다라는 거고요. 박지원 의원도 정통한 소식통 확인, 이재명 무죄 확정이다. 네. 박지원 의원도 자기가 이렇게 돌려보니까 대법관들 이재명 무죄 확정하고 있더라. 지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이거는 정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마음을 좀 놓아도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으니까 요거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선거 전에 대법원에서 이 상고 기각이 확정이 된다면 그거는 진짜 이재명에게 날개가 달리는 거죠. 지금도 채팅창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은 이들의 이해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조이대가, 대법관들이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을 죽여야 될 이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이익들 생각해 보시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당하지 않았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이미 파면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온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이재명을 제거해야 될 이유가 없다. 대법관들이 모두 정의롭기 때문에 이재명 무죄, 이게 아니에요. 대법관들의 자기의 이익 때문에 빨리 정리해서 헌법재판관이 끝판왕이 아니라 대법관들이 끝판왕이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 자기 욕심, 이게 발현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면 이야기가 쉽게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땅땅땅.